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새로운 우주 경쟁입니다. 근데 이거 뭐 화성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전쟁터는 바로 우리 머리 위 지구 궤도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마어마한 상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흥미로운 신산업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텐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우주 경쟁은 뭔지, 올드 스페이스랑 뉴 스페이스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재사용 로켓 혁명,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요즘 우주 산업하면 다들 뭘 떠올리시나요? 예전처럼 뭐 달에 가고 화성에 깃발 꽂고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젠 아닙니다. 지금의 핵심은요, 바로 지구 궤도에 인프라를 까는 거예요. 이게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딱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바로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입니다. 이게 그냥 뭐 돈을 누가 되느냐 이 정도 차이가 아니고요. 사업의 목표, 철학, 그냥 모든 게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예전, 그러니까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는 전부 정부 주도였어요. 국가가 나서서 달 탐사하고 국방 관련해서 로켓 만들고 제조업 중심이었죠. 근데 지금 뉴 스페이스는요, 완전히 민간 주도입니다.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지구 궤도에서 데이터나 통신 같은 서비스를 팔아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긴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갑자기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우주로 막 나갈 수 있게 됐을까요? 여기에는요, 이 모든 판을 뒤집어버린 단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바로 재사용 로켓 혁명입니다. 스페이스X 다들 아시죠? 이 회사 같은 곳들이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인공위성 한 번 쏘아 올리는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싸졌습니다. 얼마나? 무려 10분의 1, 그 이하로 뚝 떨어진 거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비용 절감입니다. 자, 그럼 이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재사용 로켓 기술이 완성됐죠. 둘째, 그러니까 발사 비용이 폭락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엔 꿈도 못 꿨던 수천 개의 위성을 한꺼번에 궤도에 쫙 깔아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딱 하나의 기술 혁신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워서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구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아주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 방식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져요. 과거에는 위성 몇 개를 아주 저 멀리 높은 궤도에 띄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신도 느리고 사진도 흐릿했죠. 근데 지금은요? 수천 개의 위성을 아주 낮은 궤도, 그러니까 지구에서 한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띄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세운 높이예요. 엄청 가깝죠? 이렇게 바짝 붙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신 속도는 땅에 깔린 광 케이블보다 더 빨라지고요. 이미지 해상도는 사람 얼굴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졌습니다. 이러니 국방은 물론이고 온갖 민간 산업에서 이걸 안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위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서 쏟아내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다 지구로 보내려니 우주랑 지구 사이에 말 그대로 데이터 병목 현상,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뭐냐? 아주 기발합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를 아예 우주에 만들자, 이거예요. 엔비디아 GPU 같은 고성능 AI 칩을 위성에 실어서 궤도에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결과만 딱 추려서 지구로 보내는 겁니다. 이미 이런 위성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 기술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진짜 비즈니스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다들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돈이 되나? 신기술 얘기는 항상 화려한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별거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돈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전 세계 원유 저장고를 위성으로 실시간 감시해서 유가 변동을 예측하고요. 전기차 충전소를 어디에 지어야 가장 효율적일지 도시 전체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방 분야는 말할 것도 없죠.
정밀 타격 정보를 제공하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눈이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이건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돈이 되는 정보인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선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운 우주 경제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전통적인 방산 기업 같은 올드 스페이스는요, 결국 제조업이에요.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라 마진이 한 10% 정도 담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파는 뉴 스페이스는 서비스업이죠. 마진이 무려 30%에서 50%까지 나옵니다. 수익성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요즘엔 투자 상품도 달라지고 있어요. 그냥 우주라고 뭉뚱그려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마진 낮은 전통 기업들은 빼고 이렇게 수익성 높은 서비스 중심의 순수 뉴스페이스 기업들만 쏙쏙 골라 담는 ETF 같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라면 한 10% 정도, 기술주 위주의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최대 30%까지도 담아볼 만하다고 조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우주의 상업화가 과연 진짜 거대한 기술 혁명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테마일까요? 한때 열광했던 메타버스처럼 실체 없이 기대감만 부풀었던 다른 테마들과 뉴스페이스는 분명히 다릅니다. 실제 매출이 나오고 실제 돈이 되는 비즈니스가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과연 이 흐름이 우리 미래를 어디까지 바꿔놓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